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10장 노동조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7절에 해당하는 노조의 임금 효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가 노조에 대한 임금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충 노조가 결성돼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노조는 노조원들의 임금을 얼마나 상승시킬까? 네, 그게 관심사가 되는 거죠. 노조가 임금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노조의 임금 효과라고 합니다. 자, 노조의 임금 효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함으로써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의 분석을 시작하겠다. 어떤 노동자 I는 무노조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자 I가 있어요. 노동자 I가 무노조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무노조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임금을 우리가 노조가 없으니까 N이라고 붙일게요. 그래서 W none 해서 I 이렇게 되고요. 그 회사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I가 노조가 생겨서 노조에 가입해서 얻게 되는 일자리의 임금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유니온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상승분의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의 갭 차이만큼이 얼마나 증가했니?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델타 증가한 거 I의 임금의 증가는 이미 한 근로자의 노조의 임금 상승분은요. 자, 얘가 더 클 거니까 요걸 먼저 쓸게요. 유니온에 있는 사람에서 non 유니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non 유니온 요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노동시장에 K명의 근로자가 있을 때, 자, 지금은 어떤 한 명의 근로자를 얘기했고요. K명의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노조에,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각각의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노조의 임금 상승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니온 노조의 임금 상승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거기 보시면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요. 각각의 노조원 I가 1, 2, 3, 4 해가지고 K명이 있으니까 서메이션 해서 다 더해요. I는 첫 번째 노조원부터 K번째 노조원까지 다 더하고요. 그것을 K로 나눠주게 되면 노조원 전체의 임금 상승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조의 임금 상승분은 경제의 평균적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노조원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임금이 상승했는가 그걸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의 임금 상승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노조의 임금 상승분의 크기이지만 이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쨌든 우리는 한 근로자가 무노조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받을 임금액과 일자리가 갑자기 유노조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받는 임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는 두 임금 중에 하나만을 관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랑 가입했을 때랑 이걸 둘 다 알아야 되는데 가입한 사람, 가입하지 않은 사람 뭐 그거는 알고 있지만 한 명이 얼마나 변했을 때 그것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우 다른 종류의 노조, 비노조 임금 격차를 계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노조 일자리의 평균 임금이 바로 붙여서 평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유노조 임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임금에다가 무노조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뺍니다.
무노조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빼고요. 자, 이거를요, 무노조 일자리에 있는 사람의 평균 임금에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 값이 D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보시면 유노조 일자리와 무노조 일자리 사이에 퍼센트 임금 격차를 의미합니다. 노조 임금 격차의 추정치들은 대체로 유노조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무노조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 경제적인 특성의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격차, 차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정하는 것은요, 오하카 분해법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차별이 있잖아. 흑인, 성별, 뭐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그 차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노조의 거기 보시면 임금 격차는 유노조 일자리의 근로자들과 비슷한 숙련을 가지고 있는 무노조 일자리의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거는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요. 차이가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유사한 능력을 지닌 근로자들 중에서 노동자들 간에 노조의 가입 여부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노조의 가입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서 노조 임금 격차가 노조 임금 상승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노조의 임금 격차가 노조의 임금 상승분.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사실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 격차 차이가 발생하는 게 요인들이 여러 가지인 거야. 노조의 가입 여부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기타 다른 요인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노조의 가입 여부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 건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임금 격차인데 그 임금 격차가 노조에 가입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추정치, 임금 격차에 대한 추정치가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인즉 1920년부터 2012년까지 노조의 임금 격차 추세가 나와 있는데요. 유노조 근로자들과 무노조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어떤 시기에는 크고요. 상당히 어떤 시기에는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년대는 거기 보시면 약 39% 정도의 차이가 생겼는데 70년대는 노조의 임금 격차는 한 15에서 20%로 줄어들었고요. 2012년에는 노조의 임금 격차가 더 줄어들어서 12%까지 15%까지 줄어들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임금 격차와 관련된 추정치의 결론을 보면은요. 거기 보시면 경기순환과는 반대로 작동하더라. 이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은요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높을수록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야. 네, 경기 침체 시 거기 보시면 임금 격차는 증가하고요. 격차는 증가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GDP가 떨어졌을 때 임금 격차가 커지니까 반대로 작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왜요? 아니 경기가 침체되면 많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를 박탈당하거나 막 해가지고 낮은 임금이 되는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갭이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조의 임금 격차는 노조의 임금 상승분을 측정하는가?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쪽에 와 보시면 노조의 임금 격차 요거랑 여기요. 노조의 임금 상승분 요거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조의 임금 격차가 노조의 임금 상승분을 요거를 측정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노조의 임금 격차는 유노조 부분과 무노조 부분에 일하는 유사한이라는 말 밑줄 치세요. 그렇지, 계속 얘기하는데 능력치가 유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 격차가 노조 임금 상승의 척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전형적인 유노조 근로자의 임금이 전형적인 무노조 근로자의 임금보다 15%가량 높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15% 임금이 상승하는 거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첫 번째 줄 보세요. 노조에 가입했더니 유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인데 노조에 가입했더니 안 했을 때보다 임금이 15% 높아진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거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노조에 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15%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조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낌표까지 있잖아요. 노조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직원들에게 경쟁 임금보다 15% 높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설명 보시면 자, 노조의 계약 때문에 노조와의 계약으로 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경제 임금보다 15% 기업은 임금을 15%만큼 인상을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또 단체 협약 때문에 기업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거나 일시해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계약 때문에 일시해고라든가 또는 정리해고가 어렵다고 할게요. 해고가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유노조 기업은 일자리 지원자들을 매우 신중하게 선별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와 계약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은 사측은 유노조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자를 채용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돼요. 신중하게 됩니다. 왜요? 한번 채용하면 임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해고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게다가 15%의 임금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유노조 기업의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은 지원자 풀로부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만 선별할 수 있게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 전체 인력 구성에서는요. 유노조 근로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무노조 근로자들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중하게 되는데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 기업에. 그래서 인기가 많아 능력자가 지원합니다. 능력자 지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하고 자, 기업은 여기서 선별이 가능합니다. 선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자, 노조의 임금 격차는 대체로 동일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을 노조 임금 격차는 계속 유사한이라는 말 잘 보세요. 그래서 유노조 일자리와 무노조 일자리 사이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회적 배경, 유사한 능력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관측 가능한 숙련 근로자들이 숙련의 격차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회적 배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벽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노조 일자리의 전형적인 근로자는
무노조 일자리에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근로자보다는 생산성이 더 높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노조의 가입 여부만 다르고 능력이 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에선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유노조 근로자들을 선발할 때는요, 능력자를 더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착각이 발생해요. 유노조 근로자들이 생산성, 능력이 더 높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높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노조의 임금 격차는 노조의 임금 상승분을 어떻게 한다? 과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더 능력만큼 노조에 가입했느냐 여부보다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노조의 임금 격차는 과대 측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결과 노조의 임금 격차 추정치들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선택된 근로자들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유노조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임금이 얼마나 상승할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과대 측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논의에 따르면 노조의 임금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유노조 일자리와 무노조 일자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근로자, 거의 밑줄 치세요. 아니 똑같은 근로자가 있어야지 그리고 노조에 가입했는가 여부만 달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계량 기법에서요. 선택 문제가 교정된 셀렉티비티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수정된 노조의 임금 상승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계량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노조 근로자가 무노조 근로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받게 된 임금 수준과 무노조 근로자가,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다면 받게 될 임금 상승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가 증거는 실제로 해보면 일관적이지는 않대요. 그래서 약간 50% 이상 더 가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종단 자료를 이용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단 자료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 시계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에 따라 추적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거나 나가는 거 그걸 보면서 그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의 행태를 보고 나타내는 방법. 네, 그래서 이러한 선택 편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위협 효과와 파급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조에 가입했을 때 위협하는 효과와 그리고 파급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급 효과.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노조의 임금 효과를 계산할 때 노조 부분의 존재가 무노조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무노조가 있고요. 무노조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있고 여기는 유노조 집단이 있어요. 유노조 집단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조에 가입한 게 무노조 집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노조는 노조 근로자들의 임금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무노조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노조, 노조의 존재가 무노조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유노조 일자리와 무노조 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를 계산했을 때 임금 상승분, 심지어 앞에 얘기했던 선택 편의가 없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조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노조의 존재가 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측정하려는 거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는 위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협 효과. 자, 이게 이제 어떤 효과인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threat이라는 거예요. 노조가 무노조 부문의 임금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경로가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한 산업 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는 노조가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어떻게 된다고? 고용주는 무노조를 선호해요. 무노조를 선호한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려 못하게 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초과지대 일부를 나눠주게 됩니다. 고용주는 무노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이제 당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대의 일부를 제공하는 거야. 야, 이렇게 너 말이야 노조 가입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이만큼 더 줄게. 이렇게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과지대의 일부를 나눠주려 합니다. 위협 효과가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노조는 무노조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위협 효과가 생겨가지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노조를 선호해서 따라서 무노조의 임금의 인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거기 보시면은요. 유노조 일자리와 무노조 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를 통해서 계산된 노조의 임금 효과는 노조가 임금에 미치는 진정한 효과를, 이게 인상되는 효과잖아. 인상되니까 요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에 노조는 무노조 부분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파급 효과, 약간 스피드오버 이펙트니까 약간 외부 효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효과입니다. 근로자들이 유노조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근로자들이 유노조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잃게 되면 거기 노조가 요구한 임금 상승에 반응해서 기업이 노동의 수요를 줄이는 거야. 유노조 때문에란 건 유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유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노동 수요가 감소에 따른 일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쵸? 유노조에 취업하려고 했던 근로자들이 유노조에 취업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무노조 그룹으로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 자, 그러면 이쪽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무노조 시장에서의 임금은 하락해요. 여기서의 무노조 임금이 하락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위협 효과는요, 여기 보시면 무노조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파급 효과는요, 무노조 임금을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임금 격차를 얘는 어떻게 한다? 과대 추정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위협 효과와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의 무노조 임금과 노동시장의 노조 가입률 간의 상관관계 부호에 기반을 둔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볼게요. 요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시면 무노조 임금과 네, 뭐를 비교한다? 노동시장의 노조 가입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한번 봅니다. 자, 상관관계 부호를 봤더니 자, 이 부호가요. 음수이면 자, 살펴보는데 음수라고 할게요.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 가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노조 임금이 더 낮아진다. 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음수이면 위협 효과랑 이게 노조 가입률이 많을수록 무노조 임금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관계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임금이 하락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협 효과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양수면 이게 올라갔더니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양수이면 네, 양수가 되면 그러면 이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협 효과랑 파급 효과를 보면은 파급 효과보다 위협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노조는 무노조 임금의 파급 효과랑 위협 효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해보면 거기 보세요. 무노조 근로자 임금은 노조 가입률이 높은 도시에서는 좀 낮고요. 파급 효과가 존재하는 거야. 낮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거기 보시면 무노조 경찰관들의 임금은 강력한 경찰 노조가 존재하는 대도시 지역이 더 높고 이것은 위협 효과가 더 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극단적인 사례가 해서요. 시가의 임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노동조합과 임금의 분산. 네, 이렇게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랑 노조와 임금의 분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임금의 분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유노조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의 분산은 무노조의 임금의 분포보다는 더 작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분포라고 할게요. 임금이 있으면 자, 무노조는 임금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높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높을고 여기가 저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무노조가 있을 때 임금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이 있는 게 이 격차가 되게 큰 상황인데요. 노조가 있게 되면요. 임금 격차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임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갭이 분포, 분산 이런 것들이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노조의 임금의 어떤 분산, 분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노조 기업의 임금 분산은 무노조보다는 25% 더 낮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노조가 존재하게 되면 또 경제 전체의 임금 분산의 10% 정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임금 분포가 이렇게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뭐라 그랬냐면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임금 분포가 압축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압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요. 부분적으로 유노조 근로자들이 무노조 근로자들보다 좀 더 동질적. 왜냐하면 유노조 근로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려 뽑는다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더욱 무노조보다는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는 거야. 동질적인 근로자들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나 다른 관측 가능한 숙련도 같은 측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노조 기업들은 무노조 기업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들의 숙련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숙련에 대해서 숙련의 낮은 보상
그러니까 우선 보통 유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숙련도가 높은 뭔가 기여도가 많은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많은 임금을 주는데 여기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줄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요, 유노조 기업들에서 숙련에 대한 보상이 더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노조가 단체 협상 교섭에서 동일 임금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또 동일 임금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원칙으로 인해서 고용주들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고 보상을 주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에게 낮은 보상을 준다는 것을 적용하기가 또 어렵게 됩니다. 자, 또한 유노조 부분에서는 훈련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조가 연령 임금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훈련에 대한 그런 것도 줄어들게 돼요. 유노조 근로자들은 직무훈련 활동에 주당 4.2시간가량을 할애하고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무노조 근로자들은 훨씬 더 거기 보시면 직무훈련 활동에 많은 시간, OJT 훈련 시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경직적인 노조 규칙 때문에 훈련 받아봤자 여기 보시면 훈련해봤자 낮은 보상을 얻게 되니까 훈련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안 해. 이렇게 해서 뭐해? 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해? 자기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부가 혜택 한번 볼게요. 자, 노동조합과 노조와 부가 혜택. 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노조들은 회사가 제시하는 부가 혜택 패키지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노조가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 혜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가 혜택에는 건강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생명보험, 휴가, 병가 이런 거, 휴가, 병가, 보너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연금 이런 거요. 부가 혜택의 가치가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만히 보면은 유노조 같은 경우에는 20%, 무노조 기업에게는 1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노조 임금인 경우가 유노조 임금이 무노조 임금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노조 근로자들이 받은 부가 혜택 패키지의 가치는 무노조 근로자들이 받는 패키지의 가치보다 더 높게 됩니다. 임금이 높고 그리고 유노조의 부가 혜택도 더 크다라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총보수액, 그 총보수액에는 임금과 부가 혜택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거 합한 겁니다. 이때 노조의 효과는 이 장에서 논의했던 노조의 임금 효과를 넘어서게 되고요. 노조의 총보수 격차, 그거는 노조의 임금 격차보다 약간 2에서 3%포인트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금 격차와 또 부가 혜택과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분산, 그리고 임금에 영향 미치는 두 집단 간의 위협 효과와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해당하는 노조의 임금 이외의 효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끊어가지고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